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저속 노화형 일자리는 단순히 일을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노년의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하나의 건강 전략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은퇴자들 사이에서 건강 데이터 기반의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은퇴 후 느슨해진 생활 패턴이 건강을 급격히 끌어내린다는 사실이며, 둘째는 노년의 일자리 선택이 곧 노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만난 67세 박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어 은퇴 직후 건강이 크게 흔들렸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 보내던 시기에 혈당 수치가 급등했고 수면의 질은 눈에 띄게 나빠졌다. 하지만 박 씨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웨어러블 기반 건강관리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만보 걷기를 기준으로 근무가 설계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활동량을 기록해야만 담당 의사와 연동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그 일은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필요가 없었고, 대신 하루에 일정한 이동을 하며 시민 안내와 경로 체크를 돕는 업무였다. 이 일자리는 박 씨에게 수입 이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몇 달 뒤 병원 진료에서 혈당 수치가 하락했고 혈압 변동폭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는 결과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터로 나가고 데이터를 확인하며 목표를 채워가는 과정이 자존감을 되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일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하며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주체가 되어갔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운동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하버드 의대와 여러 장수 연구기관은 은퇴 후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는 주요 원인을 신체 비활성 시간의 급증과 일상적 목적 상실로 본다. 사람이 하루 동안 만들어내는 리듬은 활동량과 정신적 목표가 결합되어 유지된다. 그런데 은퇴 이후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라지면 몸은 급격히 노화 신호를 보낸다. 근육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 관리 능력이 떨어지며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때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저속 노화형 일자리는 노년의 일상을 다시 구조화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활동량, 심박수, 수면 지표 등을 측정해 개인의 무리가 없도록 업무 강도를 조절하고 목표를 설계한다. 이를 통해 일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건강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전환된다. 즉,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노년에게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심박 자극과 신체 사용을 유지하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 노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경기도에 사는 72세 김모 씨는 과거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다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경험이 있다.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 당뇨 양량이 늘어났다. 이후 그는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에게 맞는 시간대와 업무 강도를 추천해주는 시니어 대상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일을 구했다. 이 일은 하루 3시간 가벼운 보행과 소통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정 이상 심박이 과도하게 오르면 앱에서 자동으로 휴식 신호가 울렸다. 그는 이 일로 월 55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수면과 꾸준한 활동 덕분에 당화 혈색소가 안정되었다. 그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은 것이 노년 건강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저속 노화형 일자리가 노후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끌어올린다고 분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건강이 유지되면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자산 인출 속도가 완만해진다. 심리 전문가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 일정한 목적을 중심으로 하루가 조직되면 불안과 무기력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회복된다. 결국 작은 수입이지만 건강과 심리적 안정이 결합된 일자리는 노후 전체의 속도를 맞추는 일종의 관성 장치가 된다. 이런 흐름은 기술 발전과도 맞물려 있다. 웨어러블 기기와 AI 건강 분석 시스템이 노인 일자리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더 세분화된 일자리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은 이동량이 적은 일, 관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업무, 수면 질이 낮은 사람은 아침 출근이 없는 시프트를 추천받는다. 이는 결국 건강을 소모하는 노동에서 건강을 만드는 노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저속 노화형 일자리의 핵심은 나이 들어서도 몸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그 균형이 노년 삶의 질을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가볍고 지속 가능한 일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신체적 자극과 일상의 규칙성이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기제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저속 노화형 일자리는 단순히 미래형 일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은퇴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다.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리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며 사회적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경험은 단순한 수입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몸과 마음의 속도를 조절하며 삶을 다시 자기 손에 쥐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노년의 일은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도구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건강 데이터다.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속 노화형 일자리는 결국 노년의 삶을 재구성하는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노인 일자리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단순 노동 중심이며 짧은 시간에 적은 임금을 벌기 위해 몸을 소모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건강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제 노년의 일은 몸을 소모하는 노동이 아니라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 루틴의 일부가 되고 있다. 이는 기술 변화나 정책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다. 근본적으로는 노년 세대의 건강 인식과 역할 인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은퇴 직후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은 것과 일상의 리듬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은퇴한 지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몸이 굳고 체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체중이 늘고 허리 통증이 심해지며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하루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강도가 높은 운동이 아니라 신체가 꾸준히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상의 패턴이다. 이런 측면에서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는 매일 조금씩 몸을 쓰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은퇴한 뒤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대 노화연구팀은 은퇴 후 활동량이 하루 1,500보 이하로 줄어드는 시기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근육량이 평균 3% 가까이 감소하며 이는 2년 뒤 보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능력, 피로 회복 속도, 면역 능력과 연결된다. 걷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 전체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노화 신호는 더 빠르게 강해진다. 저속 노화형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보행과 규칙적인 심박 자극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일자리 구조는 노년층에게 가장 필요한 기능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경험 연구자들은 노년층의 건강과 활동성 사이에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의미 없는 산책은 오래 지속하기 어렵지만 역할이 주어진 움직임은 오래 지속된다. 누군가를 돕고 무언가를 맡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는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방향을 만드는 행위가 된다. 이런 구조적 의미가 은퇴자의 건강을 지탱한다. 은퇴한 뒤 우울감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취미도 운동도 아닌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역할 하나를 다시 갖는 것이라는 심리학적 연구 결과도 있다. 저속 노화형 일자리는 이 역할을 부드럽고 무리 없는 형태로 회복시켜준다. 이런 일자리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개인의 신체와 상태에 맞게 조정된다는 점이다. 건강 데이터는 단순히 수치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수치가 개인에게 맞는 일의 강도와 리듬을 설계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약한 사람에게는 장시간 서 있는 업무가 사실상 위험할 수 있지만 약 1km 미만의 가벼운 이동과 정적인 안내 업무는 오히려 관절 주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면의 질이 낮은 사람에게는 오전 근무를 피하고 오후 시간대의 활동을 배치함으로써 신체 리듬을 안정화할 수 있다. 심박 변동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갑작스러운 강도 변화 없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업무가 적합하다. 이런 세밀한 조정은 과거의 전통적인 노인 일자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기술 변화로 인해 데이터 기반의 일자리 설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AI 분석 시스템은 단순히 걸음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패턴의 심박 상승이 불필요한 스트레스인지 건강한 자극인지 구분한다. 걷는 속도의 변화나 근육 피로 지표까지 분석해 업무 중간에 자동으로 휴식 알림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노년층은 스스로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며 오늘은 과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어떤 시간대에 컨디션이 떨어지는지, 어떤 활동이 오히려 몸을 가볍게 하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 노년의 자기 효능감을 크게 높여준다. 저속 노화형 일자리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건강 유지와 함께 재정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노년의 가장 큰 경제적 리스크는 소득의 부족이 아니라 의료비 지출의 증가다.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해지면 매달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약값이 증가한다.
체력 저하는 일상생활 능력 저하로 이어져 추가적인 서비스 비용을 발생시킨다. 데이터 기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병원 진료 횟수가 줄고 약값이 줄었다는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몸을 꾸준히 움직이며 일정한 리듬을 유지한 것이 의료비 지출을 자연스럽게 억제했기 때문이다. 재정 구조가 안정되면 자산 인출 속도가 늦어지고 이는 곧 노후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심리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일자리는 노년의 정서적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일을 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쓸모없다는 감정을 더 쉽게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은 자존감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일자리는 무리 없는 일을 지속하며 목표 달성 경험을 반복하게 만든다. 이는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심리적 안정감과 보상감을 높여준다.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며 작은 성취를 꾸준히 경험하는 과정이 노년의 정서 구조를 안정적으로 지탱한다. 이를 통해 관계 단절 위험 또한 줄어든다. 일터에서의 소규모 대화, 지역 사회와의 연결, 역할 수행을 통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건강 데이터 기반 노년 일자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고 민간 기업은 시니어 전용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활동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행정 정책의 발전이 아니라 노년 인구 자체의 욕구 변화에서 출발한다. 오늘날 은퇴자들은 단순한 경제활동보다 자신의 건강과 삶의 리듬을 지키는 일을 원한다. 무리하지 않으면서 몸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바로 이런 구조적 요구가 저속 노화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결국 노년의 이른 생계를 위해 몸을 소모하는 노동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루틴이 되어야 한다. 건강 데이터는 그 루틴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와 같다. 몸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적정 수준의 자극을 유지하며 일상을 안정적으로 조직하는 과정은 노년의 생존을 넘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저속 노화형 일자리는 바로 그 핵심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군가가 대신 설계해주지 않는다. 속도를 조절하는 주체는 결국 자신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시청자에게 한 가지를 전하고 싶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는가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일하는가다. 몸과 마음을 소모하지 않고 오히려 지켜낼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노년을 길게 만든다. 당신의 속도를 지키는 일자리. 그것이 바로 저속 노화의 시작이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의 첫걸음이다.